안녕하세요. 톡쏘는 언니 남수희 원장입니다. 내 피부에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벌스타그램 구경하다가 피부과 원장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 나누는 그런 쇼트 같은 걸 봤는데 화두가 1년에 자기 피부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라는 흥미있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시다가 한 원장님이 한 번에 그냥 200만 원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툭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 좀 1년이면 좀 부족하다?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1년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러 식을 하면 그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 번에 200만 원인가 했을 때는 조금 많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래 1년이니까 나누기 12개월 하면 뭐 한 달에 한 16, 17만 원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쁘진 않겠구나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적당한 예산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필요한 시술도 연령별, 이제 개개인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금액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피부 1년 예산 세우는 법을 나름 한번 세워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선은 내 피부의 문제는 뭘까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냐? 환자 본인,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환자분을 시샘하지 않는 지인, 그러니까 친구도 좋고 형제 자매도 좋고 다 괜찮지만 본인에 대해서 샘 질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환자 본인. 거울을 보시고요. 평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였던 본인 얼굴에서의 고민인 부분은 1위, 2위, 3위 순위를 결정합니다. 가령 오시면 뭐가 고민이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다 문제요. 다 싫어요. 이러세요. 근데 어찌 그래요? 사람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거울. 왜냐하면 그 사진 촬영한 거 같은 경우는 촬영 각도나 시기에 따라서 생각보다 객관화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 촬영할 때마다 문제가 보인다면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 나온 카메라로 찍으면 본인 몸무게보다 뭐 5kg, 7kg 더 나오게 보인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방송용 얼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는 광각의 볼록렌즈이기 때문에 보다 입체적이고 예쁘게 보이려면 전면, 그러니까 얼굴 앞면을 앞으로 이렇게 쭉 뽑고 측면을 확 후려쳐야 돼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보통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화면에 더 유리한 조건이고요. 요즘엔 다들 많이 얼굴형이 바뀌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동양인이 더 얼굴이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실물과 생각보다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제 촬영하시고 유튜버 분들이 좀 오시거든요. 그럼 유튜버 분들 보면 실물 보면 되게 얼굴도 조그맣고 괜찮으신데 화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제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카메라라든지 촬영용은 이제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조건에 조금 맞춰야 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크서클이 심해졌다. 뭐 오늘 하루가 피곤했으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고민을 차례대로 추려보세요. 첫 번째 이제 거울 보시고 두 번째는 평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1, 2, 3순위로 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요즘은 조금 살을 뺐더니 얼굴에 볼륨 빠지면서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얼굴 탄력인 것 같고 팔자 주름 깊어지고 입가가 처진 탄력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톡스 맞을 때가 돼서 이마 미간 주름, 그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에 주름이 보이는 거, 이런 문제 생각 1, 2, 3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거울을 보시고 본인 문제 없으실 수 있어요. 본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친한 지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질투라든지 시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친구. 왜냐하면 시샘이 많은 친구는 본인을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뭐 너 얼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쪘어? 여기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는 둘째치고 내가 진짜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친한 지인이면은 그래도 이제 환자분 문제를 좀 더 객관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익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객관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엄마인데
딸이든 아들이든 너무 마냥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쁜 내 새끼 얼굴 손대는 게 너무 싫어요. 다 예쁜데 왜 그게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엄마 빼고 친한 지인분들한테 한번 내 얼굴 여기가 어때? 라고 한번 확인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출과 무관한 숨은 고수의 상담실장들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친한 제3자 혹은 본인이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나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이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요즘 뭐 챗GPT에 뭐 엄청 많습니다.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공부를 하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병원의 선택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저희 병원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본인의 병원 선택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시면 진료 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세 사람의 선택이 시술의 만족도 어떻게 연관이 되냐? 첫 번째로 나만 원하는 시술의 경우 내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몰라요. 본인만 만족하는 시술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본인의 고민이 해결되니까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인은 모르는데 남이 권하는 시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변에서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럭저럭 괜찮거나 뭐 아니면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병원 실장님, 상담실장만 권한다. 저는 조금 강하게 말해서 사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그래도 간혹 이제 본인이 몰랐었는데 이제 말해주니까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랑 시술이 예상했던 시술이 매칭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요 세 사람이 동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삼위일체의 문제가 정리되면 만족도는 거의 진짜 90%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술 결정됐다.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얼굴 문제 1, 2, 3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으셔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시간과 횟수입니다. 저희 병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제가 아까 첫 번째 고민이 탄력이니까 탄력부터 일단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늙은 것 같다. 이제 그러면 같은 리프팅이라도 나는 예산은 충분한데 여러 번 오기는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하고 오는 주기가 긴 울세라 서마지 같은 좀 금액은 좀 있지만 강도가 강한 시술을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많아야 2번 정도로 추천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예산은 좀 적게 드리지만 대신에 병원에 내원하는 데는 시간이 괜찮다. 자주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슈링크랑 뭐 저희가 다이아베이비 리프팅 3회 정도로 권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싼 시술이 더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강도와 횟수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병원마다 이제 시술이라든지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짓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진료의 숙련도라든지 뭐 임대료, 재료값, 뭐 광고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사실 제일 큰 거는 재료값이에요. 근데 기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울세 써마지는 국산 기계가 아니고 그런 팁 같은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결정 요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시술하는 의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저렴한 기계라도 특성을 분명히 알고 잘 활용하면은 금액은 금액이지만 시술 결과는 어쨌든 주어진 조건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숙련도와 전문성이라고 그게 이제 의료진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하이프 대표적인 기계 울세라인데 저희 세컨 기계로 이제 슈링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4.5mm 팁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침투하는 깊이 4.5mm 팁인데 강도가 예를 들면 울세라는 0.9줄 그러니까 줄로 에너지를 나타내면은 보통 0.9줄부터 뭐 1.2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기본 에너지가 높고 슈링크는 0.7줄, 0.8줄 많아봤자 0.8줄로 시작하니까 기본 강도라든지 아니면 팁 가격 차이 이런 게 이유가 있긴 하죠. 어쨌든 세 사람이 공감하는 시술을 예산 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내면 제가 볼 때는 만족도는 거의 100%는 좀 너무 많고 뭐 8,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둬야 올바른 시술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점 100원 이런 거 저 같으면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공들이고 하는데 점 100원 받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 비싼 거 아니어도 되니까 올바른 가격
시술을 고르는 게 좋고 가성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성비라는 거는 없고 나한테 맞는 시술, 금액대 이런 걸 다 조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제가 돈을 벌까 싶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시더라도 꼭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가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시술을 적정한 이상 잘 고르셔서 이쁜 한 해 시작을 하세요. 지금까지 똑손 언니 남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